불이 꺼지지 않는 PC방, 화려한 컨트롤. 우리는 자타공인 게임의 민족이라 불렸죠.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사뭇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게임 이용률이 급락하고 있어요. 74%에 달했던 이용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자 게임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유행이 지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게임을 즐기던 마음 자체가 변해버린 걸까요? 예전엔 밤을 새워도 즐거웠던 모험이 이제는 접속조차 망설여지는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퇴근 후에도 손에서 놓지 않던 게임기가 이제는 가방 구석에 잠들어 있죠. 재미있으려고 시작했는데 왜 끝내고 나면 한숨부터 나올까? 라는 의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현상 너머에 숨겨진 한국인 특유의 심리적 기제를 해독해 보려 합니다. 게임의 민족이 게임을 포기하게 된 진짜 이유, 그 서늘한 심리학적 진실을 파헤칩니다. 2022년 게임 이용률은 74%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찍으며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 수치는 50%를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며 야외 활동이 늘었다지만 10%가 넘는 급감은 예사롭지 않죠. 게임 산업계조차 이 정도로 빠져나갈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한국 게임의 성장은 우리 특유의 경쟁 중심 사회와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이 게임 속에서도 캐릭터를 키우는 동력이 된 거죠. 리니지부터 메이플 스토리까지 우리는 성장을 위해 무한 반복의 굴레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끝없는 자원 수집과 사냥은 즐거움이 아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취감이 피로감으로 바뀌는 순간 유저들은 조용히 접속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게임에 접속하는 마음이 즐거움보다 무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일 퀘스트 목록을 보면 마치 회사 업무 리스트 같습니다. 이걸 안 하면 손해인데라는 강박이 우리를 모니터 앞으로 억지로 앉히죠.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하는 방어적 플레이입니다. 숙제를 끝내고 로그아웃 할 때 느끼는 감정은 희열이 아닌 묘한 안도감뿐이죠. 매번 똑같은 사냥과 반복되는 패턴 업데이트가 되어도 설렘은 금방 식습니다. 결국 게임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직장이 되어 우리 멘탈을 갉아먹습니다. 즐거워야 할 유의가 의무가 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를 노동으로 인식합니다. 굳이 쉬는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이 게임 이탈의 시작입니다. 게임의 피로감을 가중시킨 결정타는 바로 무너져버린 공정성이었습니다. 기업에겐 핵심 수익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이 유저에겐 배신감으로 돌아왔죠. 0.001%의 확률에 내 진심을 걸었는데 그게 조작된 수치였다니요. 돈을 들여 캐릭터를 강화하려던 순수한 열정은 차디찬 냉소로 변했습니다.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 게임에 더 이상 의미가 있나? 라는 말이 돕니다. 믿음이 사라진 곳에서 게임은 즐거운 놀이가 아닌 기만적인 도박장처럼 느껴집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쌓여온 불신이 결국 폭발하며 발길을 돌리게 했죠. 게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유저들에게 남은 건 뼈아픈 현타뿐입니다. 신뢰라는 기반이 무너진 게임 산업, 유저들은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섭니다. 게임을 떠나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바로 시간의 부족입니다. 응답자의 44%가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졸업과 취업, 생존의 문턱에서 게임에 쏟을 에너지는 사치가 되어버렸죠. 잠깐만 접속을 쉬어도 내 캐릭터의 스펙은 저 멀리 뒤처지고 맙니다. 이거 할 시간에 스펙 쌓는 게 이득 아냐?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사회에서 게임은 가성비 낮은 활동이 됐습니다. 이제는 게임을 즐기는 것조차 큰 결심과 기회비용이 필요해진 셈이죠. 시간 투자 대비 나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보상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때의 도피처였던 가상세계를 현실의 논리로 지워버립니다. 시간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이제 게임 자체가 재미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게임 대신 유튜브나 릴스, 쇼츠 같은 영상 매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게임은 직접 조작해야 하는 능동적 피로가 있지만 영상은 그저 편안하니까요.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자극을 얻으려는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게임 속 성취감보다 현실의 오운안이나 재테크가 더 짜릿하게 다가옵니다. 가상세계의 레벨업보다 내 몸의 근육과 통장 잔고의 숫자가 더 확실하니까요. 게임이 주던 성장의 기쁨을 이제 현실의 갓생 살기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임은 시간 낭비라는 프레임에 갇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맙니다.
놀이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임, 이제 그 빈자리는 현실의 성취가 채웁니다. 2030 이용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동안 10대는 80%의 이용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용률이 아니라 인구 그 자체죠. 초등학생 인구 220만 명 시대, 2년 후엔 200만 명 선마저 무너질 전망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비율은 같아도 게임을 할 사람의 총수가 줄어드는 재앙입니다. 신규 게이머의 유입이 끊긴다는 건 산업의 뿌리가 마른다는 뜻과 같습니다. 누가 우리 게임을 계속해 줄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공포가 시작된 거죠. 기존 유저들은 지쳐 떠나고 새로 들어올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 한국 게임 산업은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재앙적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게임의 민족이라는 이름은 전설이 될지도 모릅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게임, 이제는 낡은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이템 판매에만 열을 올리던 습관을 버리고 진짜 재미를 찾아야 하죠.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 대신 감동적인 엔딩이 있는 게임을 원하는 유저들. 콘솔 게임처럼 깊이 있는 몰입과 완결성을 가진 콘텐츠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단순히 수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과 캐릭터의 매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게임 밖에서도 팬들과 교감하며 지식재산권, 즉 IP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이 게임을 해서 행복했다는 기억을 남기는 것이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K게임의 제도약은 유저의 마음을 읽는 것부터입니다. 게임이 우리에게 다시 즐거움이 되려면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랭킹 보드 대신 나만의 속도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하죠. 보상을 얻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인 놀이의 회복입니다. 끝이 있는 엔딩은 우리에게 완결의 성취감과 휴식의 권리를 동시에 줍니다. 숙제처럼 억지로 켜는 게임이 아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험이 필요하죠. 개발자들은 유저의 지갑을 여는 기술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서사를 고민해야 합니다. 게임 속 세상이 현실의 도피처가 아닌 현실을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충전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책감 없이 패드를 잡고 다시 한번 한 판을 외칠 수 있습니다. 놀이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질을 찾는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박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놀이를 찾고 싶어 합니다.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저 멍하니 쉬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숙제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잠시 멈추고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책감 없는 휴식이야말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멘탈 케어니까요. 한국의 게임 산업도 우리의 일상도 다시금 본연의 즐거움을 찾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한판 할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채워지기를 요즘 멘탈이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은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